작년 5월쯤 30년 지기 친구 정호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자랑했었죠.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마지막은 좋은 데서 살아야지. 안 그래?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해줬죠. 근데 몇 달 뒤에 다시 만난 정호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이게 뭐냐? 집 한 채 사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관리비는 또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수영장도 안 쓰는데. 게다가 높은 층이라 바람 소리도 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환풍기에서 바람 소리가 어찌나 울리는지 밤에는 시끄러워 죽겠더라. 라며 저에게 하소연하더군요. 반면에 저는 지금 20년 된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낡았지만 편안하고 세금과 관리비는 정오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적게 듭니다. 아침마다 새소리 들으며 일어날 수 있는 점도 참 좋고요. 무엇보다 같은 가격이면 신축보다 넓은 평수를 구할 수 있고 도심 접근성도 괜찮으니 이 점을 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화려한 신축 아파트보다 도심의 구축 아파트가 여러모로 편리하고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8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란다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 구축 아파트의 특징 중 하나인 확장하지 않은 베란다는 노년의 취미 생활의 안성맞춤인 공간입니다. 70대 영순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직접 따서 먹이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식물을 가꾸는 일은 노년층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발코니 확장이 기본 설계에 포함되어 있어 이런 작은 정원 공간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또 베란다는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계절별로 이불이나 옷가지를 말리기도 하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조용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베란다에서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며 동네를 내려다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최할머니는 베란다에 조그만 새 모이통을 설치해 새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관찰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축 아파트의 넉넉한 베란다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는 완충 공간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쉼터로, 사계절 내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축 아파트만의 숨겨진 보석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하나 사는데 세금은 거의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68세 명환 씨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그는 은퇴 후 도심의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매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산세에 놀라 결국 같은 동네에 비슷한 평수 구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그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고 본인이 원하는 분위기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어 만족하고 계십니다. 아니, 솔직히 내 집 내 돈으로 샀는데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매번 국가에 월세 내는 기분이었다니까. 또 이렇게 비싼 집에 깔고 앉은 돈이 많으니 마음도 답답하대. 근데 지금은 세금도 확 줄고 여유자금도 생기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지. 명환 씨의 말처럼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 부담이 적은 구축 아파트가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덜하죠. 물론 세금이 부담되면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익숙한 병원, 시장,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거리를 포기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한층 낮출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비 절약과 단순한 구조. 신축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지만 그만큼 공동 관리비도 높은 편이죠. 이런 시설들을 자주 이용한다면 가치가 있겠지만 노후에는 실제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만 근처 상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죠. 80대 최 여사님의 경우는 또 다른 이유로 신축 아파트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좋은 집인데도 친척이나 지인들을 초대하는 것을 꺼리셨죠. 이유를 여쭤보니 방문객 주차 시스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요새 아파트는 말이야, 손님이 올 때마다 그 무슨 앱이라는 걸로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네. 내가 어디 그런 걸 할 줄 알아? 친구들이 올 때마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오고 말이야, 손님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전에 살던 집에선 경비 양반하고 아주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최 여사네 왔어요 그러면 알아서 차단기를 탁 열어줬는데 요즘 것들은 너무 복잡해서 나이 든 사람은 못 살겠어. 젊은 세대에게는 첨단 시스템이 편리할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구축 아파트의 익숙하고 단순한 생활 방식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느긋하게 자연과 어울리는 생활.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숨겨진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울창한 녹음입니다. 3, 40년 이상 자란 나무들이 만들어낸 풍성한 수목은 신축 단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죠. 이 나무들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과 향기로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80대 강 여사님은 눈가에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봄이 되면 라일락 꽃이 피어서 아파트 단지 전체가 향기로 가득해요. 가을엔 단풍나무들이 곱게 물들어 마치 그림 속을 걷는 것 같죠.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겨울철 은행나무 열매에서 나는 똥냄새까지도 이제는 정겹게 느껴집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에 따르면 자연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노인 우울증 예방과 정서적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구축 아파트가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 단지 설계는 현대의 집약적인 건축 방식과 달리 넉넉한 조경 공간을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연 친화적인 환경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노년층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지난해 노인생활 환경과 건강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이상 자연 속에서 보내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숲요법을 노년층 건강 프로그램으로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축 아파트 단지의 풍성한 수목은 여름철 열섬 현상을 완화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냉방비 절약뿐만 아니라 더위에 취약한 노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변동기의 안전마진 확보. 부동산 시장은 경기 상황, 정책, 금리 등에 따라 변동이 큽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수년 주기로 오르내림을 반복해왔죠. 이때 비싼 신축 아파트는 하락장에서 가격 변동 폭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미 어느 정도 시세가 안정된 구축 아파트는 가치가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는 편이라는 견해도 존재하죠. 은퇴 자산관리 전문가 박 교수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구축 아파트는 신축처럼 분양가 프리미엄이 크게 붙은 상태가 아니라서 일종의 안전마진을 갖고 시작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지역과 단지별로 예외는 많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기에서 구축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래된 아파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재 가치를 따지기 쉽고 지나치게 거품이 끼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6번째, 도심 접근성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도심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체로 시내 중심가와 가까운 곳에 구축 아파트가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이미 잘 갖춰진 인프라 덕분에 생활 편의성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병원,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의 접근성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런 점에서 도심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가 노년층에게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7세 충섭 씨의 경험담도 이를 뒷받침하죠.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 30분 이상 이동하는 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돼요. 도심에 살면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고 갑자기 몸이 아플 때도 큰 병원까지 금방 갈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신도시나 신축 단지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개별 단지의 구체적인 입지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재건축 기대감. 신축 아파트는 세월이 흐를수록 시설이 낡아지고 새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는 건축 연한이 쌓일수록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시세가 오를 여지가 생길 수 있죠. 70대 경훈 씨는 노원구의 30년 된 아파트에 약 15년 전에 입주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왜 낡은 집에 들어가냐며 의아해했지만 지금 그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논의가 활발해져서 자산 가치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다들 이 나이에 재건축 보겠다고 고생하냐? 면서 말렸어요. 하지만 전 오히려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진 만큼 재건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훨씬 더 길어지거나 짧을 수도 있죠. 젊은 세대는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으로 바빠 이런 과정에 깊이 관여하기 어렵지만 은퇴한 노년층은 오히려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고 주민 동의를 모으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담금 규모 등도 고려해야죠. 재건축 분담금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노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은퇴 후의 시간이 충분하고 앞으로 수년을 내다본다면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 기대감은 노후 재산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초과 이익 환수제도 일부 유예되면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년층에게 추가적인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번째, 이웃 간의 유대감. 구축 아파트는 대체로 거주민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웃과 인사하고 경비 아저씨께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 등 정서적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대 영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년 넘게 같은 동에 살다 보니 이웃들 얼굴을 다 알게 됐어요. 명절이면 서로 음식도 나누고 아플 때는 약도 가져다 주고 요즘 세상에 이런 정 있는 아파트가 흔치 않아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간 친구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더라고요.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노년층의 고독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이웃과의 관계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구축 아파트의 오랜 커뮤니티는 이런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구축 아파트는 단지 내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의 상인들과도 친분이 쌓여 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이 단골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약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미리 준비해두는 정겨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구축 아파트의 따뜻한 커뮤니티는 노년층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사람 냄새 나는 일상을 가능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는 집은 살기 위한 곳이지 자랑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노후의 집은 더 이상 과실을 위한 곳이 아니라 편안함과 여유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물론 신축 아파트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상황에 따라 신축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의 집 선택은 보여지는 화려함보다 실제 내 생활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얼마나 내게 편안함과 행복을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생활 방식과 환경에 따라 더 큰 행복을 줄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불편을 느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 자신의 노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앞으로 멋진 노후 생활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어떤 집에서 어떤 생활을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도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댓글을 통해 귀중한 의견을 나눠주시는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콘텐츠의 영감이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저희 지혜의 동행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더하는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